우선 내가 저번 시간에 요거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바로 14장에 어 바로 이제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 컨주게이션과 관련된 뭐 화합물들의 그 첨가 반응 중 원포 첨가, 원투 첨가라고 했었는데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원투 첨가는 키네틱 프로덕트, 원포 첨가는 다이내믹 프로덕트에 대한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 했고 그 다음에 시작했던 게 바로 세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딜셀더 반응. 요거 시험에 억수로 나온다고 했었죠. 왜? 얘 뭐 받아가지고? 노벨상. 노벨상 받은 테크닉이에요. 억수로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단일 유기화학 반응에 노벨상이 간 거예요.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해서 내가 여러 가지 얘기했고 기초적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어떤 반응 하나 외우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반응 10번씩 필사라고 했는데 해봤어요? 물어봐야지. 이누야, 내 필사라는 거 해봤어요? 이누도 안 했지? 아? 딱 보면 안다 내가. 여하튼 안 해본 사람들 꼭 이거 필사해야 돼요. 알겠죠? 아.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누. 응? 자, 하여튼 보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딜셀더 반응 설명했던 거 잠깐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습이 돼야 오늘 할 거랑 연결이 되거든요. 자, 우선 딜셀더 반응에서 이런 구조물이 하나 필요하다고 했지요. 이런 걸 뭐? 다이인. 다이인은 뭐? 이중결합이 두 개가 있는 것.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이중결합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또 뭐라고 불렀었냐면 그 S시스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딜셀더 반응이 일어나는 다이인의 조건은 이것이 S시스여야 된다. 뭐 그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 반응이 일어날 때 누가 필요하냐면 요런 놈이 하나 필요하다고 했죠. 이게 바로 다이에노파일. 그래서 여기에도 요렇게럼 파이 결합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는 여기에서 딜셀더 반응이 된다. 그럼 여기서 최종적으로 뭐가 되느냐면 여기에 있는 원래의 다이인의 구조와 저기에 있는 다이에노파일을 놓고 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냐면 요 탄소, 요 탄소, 요 탄소, 요 탄소 저 네 자리 탄소에 대해서 새롭게 이압, 이압 하고 시그마 결합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요래 시그마 결합이 나타나고 여기에 있었던 이 파이 결합이 위치가 바뀌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새롭게 육각고리가 되고 새로운 시그마 결합, 새로운 파이 결합이 되는 반응을 뭐라고 불렀어요? 딜셀더 반응이라고 했어요. 아유, 재채기 나오냐.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이 다인하고 이 다이노파일 여기에 뭐가 붙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EDG. 그 다음 다이노파일에는 뭐가 붙어 있다고요? EWG. 이런 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예 중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요런 놈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아주 유명한 녀석으로다가 요런 놈이 있다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이거 이름도 얘기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이클로 펜타다이인이라고 했었고 얘는 말레이 언하이드라이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반응을 하면 생성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 딜셀더 반응의 결과는 항상 엔도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엔도, 엑소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엔도가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반드시 외우라고 했죠. 완전 중요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운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 바로 EWG라고 했죠. 왜냐하면 전자를 끌어낼 수 있는 전기임성도가 큰 산소가 저 EWG로 종종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엔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EWG를 어떻게 그리라고 했어요? 저 EWG를 무조건 주어진 그림 다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EWG를 무조건 다운으로 표현한다. 자, 그러면 EWG 하나를 다운으로 그리기만 해도 이제 여기서 그 뭐냐면은 나타나는 딜셀더 반응의 결과를 표현하는데 이제 거의 뭐 한 50%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스 트랜스 관계가 전부 만족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잘 봐요. 이놈을 어짜둔동 EWG로 그리다 보면 이거랑 시스 관계에 있는 이놈도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시스 트랜스 관계가 만족하려면 이게 EWG면 이게 다운이면 얘도 다운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반대쪽 시스로 있는 작용기도 무조건 다운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이 둘은 또 다른 산소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자, 그럼 표시하지 않은 여기에 슈쇼가 있죠. 그러면 이걸 다운으로 그렸을 때 트랜스에 있는 반대쪽에 놓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얘가 다운이면 반대쪽 거는 무조건 업으로 그리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 탄소에 두 작용기가 동시에 다운이거나 업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다운이면 업이면 다운이 하나씩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면 요 놈의 트랜스에 있는 얘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뭐냐면은 다운이 아닌 업으로 있어야 요들의 트랜스 관계가 설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EWG 하나를 다운으로 그리고 나머지 치환기들은 티슈 트랜스 관계를 생각하면 여기서 전부 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이노 파일은 어떻게 그리라고 했었냐면 자, S시스로 되어 있는 다인에서 여기 이중결합 있죠? 그럼 한 이중결합에 대해 여기도 단일결합이고 여기도 어쨌건 단일결합인데 요 이중결합에 대해 이 단일결합과 시스로 있는 작용기 요 단일결합과 시스로 있는 작용기는 어디로 보내라고 해서 얘를 무조건 업으로 보내라고 했죠. 업으로 보내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이중결합에 대해 요 단일결합과 시스로 있는 애는 업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생략된 요 수소가 있죠. 생략된 치환기가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요 이중결합에 대해서 이 단일결합과 얘는 트랜스로 있지. 그러면 시스가 업이면 트랜스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바로 반대인 다운으로 가야 되겠지. 다운으로 가야 되겠지. 아시겠죠? 이것이 딜셀더 반응의 최종 결과고 엔도 프로덕트의 결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얘를 보시다시피 나중에 이제 얘를 이제 뭐냐면 나중에 이제 뭐 딜셀더 반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풀 때 그 모든 답을 이 생성물 구조에서 유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를 꼭꼭 외우셔야 돼요. 현종아, 알겠어요? 꼭 외워야 된다. 완전 중요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업, 여기에 있는 이 다운, 업이다 다운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 개념이에요, 상대적 개념이에요? 업다운이라고 하는 건 바로 상대적 개념이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서서 업이다 라고 하는 건 지구 반대편 남반구 사람 입장에는 이게 다운 방향일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업다운이라고 하는 건 뭐다?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매우 상대적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구조를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이제 보통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진짜로 얘가 정말 유명한 반응에서 전 세계 모든 화학책에서 딜셀더 반응을 설명을 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예시가 나와요. 맥머리 책에도 이 예시가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맥머리 책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유교학 책에도 이 그림이 나오는데, 교수들 중에 한 30% 정도 되는 변태들이 얘를 반대로 설명해요. 반대로. 자, 어떻게 반대로 설명하냐면 얘를 이렇게 그리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자, 얘가 다이인 뼈대고 얘가 이제 다이에노파일 뼈대인데, 여기에서 새로운 시그마 결합,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이 나타나는 건 똑같은데, 이때 여기서 나타난 업다운 관계 있죠. 이 업다운 관계를 한 30% 정도 되는 교수들은 이 업다운을 싹 바꿔서 그려요. 그래서 다운을 업으로 그리고요, 다운을 업으로 그리는 거예요. 다운을 업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업은 다운으로 그리는 거예요. 업은 다운으로 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이 둘의 관계는 뭘까요? 이 경우는 같은 거겠지 뭐.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구조물을 가져다가 휙 돌려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반대로 그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볼 때 어떻게 인식을 하면 되냐면, 우선은 외울 때 EWG를 다운에 그려요. 그래서 다이에노 파일에 붙어있던 EWG를 다운으로 그리는 게 기본인데, 하필 어떤 예시에서 그 EWG가 업으로 표현되어 있다라 하는 것들이 한 30% 정도 예시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 변태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통 다운으로 그리는 걸 그 사람은 모든 업다운을 반대로 그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요런 그림도 맞고 요런 그림도 맞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리는 게 지금 엔도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참고로 이게 만약에 엑소로 나온다 고 하면, 여기서 엑소 프로덕트는 어떻게 그려지는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어쨌거나 다이인 뼈대와 요 다이에노파일 뼈대가 새로운 시그마, 시그마, 파이가 되는 건 똑같습니다.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엔도가 됐건 엑소가 됐건.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에 있는 요 구조를 기준으로 생각할게요. 얘하고 얘는 같은 거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EWG가 다운으로 내려가는 게 이게 바로 엔도라고 했죠. 근데 묘하게도 EWG를 업으로 위치가 돼서 나타나는 생성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업이면 반대쪽에 있는 수소는 다운이어야 되겠죠. 다운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쪽의 업다운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이런 관계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엑소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이게 엔도 프로덕트 기본인데 이 엔도 프로덕트가, 이게 엔도 프로덕트 기본인데 이 엑소는 그래서 안 나와요. 이런 건 안 생겨요. 이런 건 안 생기는데, 만약에 그리라고 하면 엑소가 이런 꼴이란 얘기지. 그럼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다인 쪽의 업다운은 그대로인데 다이에노파일 쪽의 업다운만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모든 업다운을 바꾸면 같은 건데, 어느 업다운은 유지하고 어느 업다운을 바꾸면 그건 완전 다른 물질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얘는 엔도가 되고 얘는 엑소 프로덕트가 돼요. 결론적으로 이건 안 만들어져요. 알겠죠? 안 만들어져.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둘은 같은 관계지만 요 놈하고 요 둘 사이의 관계는 뭐겠어요? 만약에 그냥 구조적 특징만 보고 묻는다면 바로 요 놈하고 요 둘 사이의 관계는 뭐다? 바로 다이아 스테레오머의 관계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느 부분의 업다운은 같은데 어느 부분의 업다운은 부분적으로 달라지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입체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다이아스테레옴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엔도하고 엑소는 이런 식의 다이아스테레옴의 관계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쟤를 기준으로 얘가 이게 엔도고 엑소다. 근데 얘는 잘 안 되고 엔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 관계를 반드시 외우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왜 이게 나타나느냐를 한번 미케니즘을 살펴보겠다, 이런 말이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얘가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딜셀더 반응 관련해서 이제 그 다음 해볼게. 바로 3.4 전이 상태의 안정화. 자, 전이 상태 안정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엔도라고 하는 녀석을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녀석은 구조적으로 안정하다고 했어요, 불리하다고 했어요? 구조적으로 입체 저항이 나타나서 불리하다고 했죠. 그럼에도 왜 메이저가 되느냐? 이 엔도로 만들어지는 얘가 키네틱 프로덕트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속도론적 생성물이에요. 즉 엑소 쪽은 구조적으로 안정하지만 이 엔도 쪽은 어떻게 되냐면 반응 속도가 아주 더 빠르다고요. 그래서 주생성물이 되는 얘는 키네틱 프로덕트다. 자, 그러면 반응 속도는 언제 빨라지는 거예요? 반응 속도는 바로 활성화 에너지, 요게 작을 때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는 언제 빨라져요? 바로 반응의 전이 상태가 안정화될 때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딜셀더 반응에서 엔도 쪽으로 가면 왜 전이 상태가 안정화되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져서 반응 속도가 빨리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지. 그게 바로 이런 식의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될 테니까. 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잘 보고 따라 그리세요. 자, 여기에 짜잔. 자, 파란색으로 그렸으니까 바로 이 다인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그리고 있는 얘는 다이에노파일이겠죠. 자, 그럼 이 둘 사이에 대해서 잘 봐요. 여기 파란색으로 서클링하고 있는 탄소는 바로 요 자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탄소는 지금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이중결합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냐면, 이중결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럼 이중결합이 나타나려면 여기가 다 무슨 혼성 오비탈이에요? sp2, sp2, sp2 혼성이어야 되죠. 그럼 sp2 혼성에서는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바로 혼성 오비탈에 참여하지 않은 pz 오비탈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pz 오비탈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바로 요렇게 pz 오비탈이 나타날 겁니다. 요렇게 pz 오비탈이 나타나겠죠. 요렇게 pz 오비탈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전부 다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pz 오비탈입니다. 자, 이때 여기에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럼 저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파이 결합이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는 입체 구조적으로 바로 요 둘 사이에 파이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다인에서는 이중 결합이 여기서 나타나고 여기서도 pz, 여기서도 pz 오비탈이 있겠죠. 그래서 혼성 오비탈이 sp2이고 남아있는 pz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pz 오비탈이 있을 거고, 여기도 홀전자가 있을 거라, 이런 말이지. 요렇게. 그래서 지금 파이 결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럼 그 파이 결합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이 결합이 보시다시피 여기서 너무 크게 그렸구나.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파이 결합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파이 결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 루이스 구조로 이렇게 그린 거고, 파이 결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입체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어쨌거나 나중에 반응이 되고 나면, 자, 그 다음 얘가 어떻게 된다. 이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때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에 있는 다이인 뼈대하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다이에노파일, 자, 이 뼈대 상태에서 파이 결합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난 게 최종적으로 시그마 결합이 이렇게 나타나고 파이 결합의 위치가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새롭게 시그마 결합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파이 결합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파이 결합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요 피제트 오비탈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다 피제트 오비탈인데, 피제트 오비탈이 지금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던 이 두 피제트 오비탈은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홀전자하고 홀전자가 새롭게 파이 결합을 이렇게 이루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시그마 결합 두 개는 바로 이 탄소와 요 탄소, 그리고 요 탄소와 요 탄소 사이에서 새롭게 단일 결합이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새로운 파이 결합은 여기서 새롭게 파이 결합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어쨌거나 여기하고 여기가 새로운 상호작용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파이 결합 위치를 좀 다시 그려볼까요? 파이 결합을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뭐 반대로 그려도 큰 상관은 없는데 뭐 여하튼, 그럼 이 경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요 피제트하고 요 피제트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새로운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두 파이 결합 전자가 보시다시피 어떻게 전자쌍이 이쪽으로 제공이 되고, 그러면 이 두 전자가 이쪽으로 제공이 되면 여기서 옥텟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두 전자가 다시 이쪽으로 전자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또 옥텟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럼 이 두 전자가 이쪽으로 전자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전자가 결과적으로 위치가 바뀌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새로운 전자 배치가 돼서 시그마 파이가 나타난다 라는 설명이 바로 딜셀더 반응이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 피제트와 요 피제트 사이에 새로운 분자간 상호작용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파랗게 점선으로 그린 건 이게 바로 이제 분자간 인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채워져 있는 두 분자 사이의 피제트 오비탈 사이에 분자간 인력, 즉 반데르발스 인력이 나타나면서 상호작용으로 전자가 이동해서 새롭게 시그마 파이가 된다라는 게, 이게 바로 딜셀더 반응의 반응 이론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때 요 딜셀더 반응에서 이 다이인과 다이에노파일에는 EDG와 EWG가 붙어 있어야 되죠. 바로 여기 있는 카보닐 그룹이 EWG라면 여기서 EDG야. EDG는 뭐예요? 전자를 제공하는 작용인데, 그 전자를 제공하는 작용기, 그게 바로 누구냐? 이런 식의 알킬 그룹. 알킬 그룹이 여기서 전자를 제공하는 EDG로 작동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다이인의 사이클로펜타다인 이렇게 알킬 그룹이 있는 녀석을 예시로 든 거지. 그럼 얘를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얘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바로 저 알킬 그룹 탄소가 여기에 있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는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다인이 아니라 카보닐 그룹이라고 하는 EWG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이 카보닐 그룹을 여기다가 어떻게 그리냐면 바로 이렇게 그립니다. 이압 하고 요렇게 한 다음 요 자리에 샨쇼,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자리에 샨쇼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산소가 요렇게 탄소 산소 탄소 산소가 붙어 있는 거죠. 자, 요 탄소 산소 좀 다시 그리면, 자, 그림이 좀 그리기 복잡하니까 따로따로 그리지 마시고요. 내가 다 그리고 나서 그리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탄소 산소면 탄소 산소가 요 뒤쪽으로 이렇게 있겠죠. 이게 조금 더 입체감이 있겠네. 그리고 여기에 산소가 하나 더 붙어 있죠. 그럼 산소가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건 이 EWG에 자, 뭐가 붙어 있느냐? 여기도 이중결합, 여기도 이중결합을 하고 있죠. 이 EWG에도 뭐가 존재한다? 파이 결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파이 결합이 존재하려면 항상 남아있는 피제트 오비탈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 피제트 오비탈이 요렇게 피제트 오비탈이 요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산소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파이 결합도 표현을 해보면 여기 있는 홀전자하고 여기 있는 홀전자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파이 결합하고 그 다음에 이 산소에도 파이 결합 있겠죠. 피제트 오비탈이 있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너무 복잡해서 그리기 좀 그러니까 여기에는 피제트 오비탈하고도 여기에서 요렇게 파이 결합이 나타난다. 그림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탄소하고 이탄소가 분자간 인력이다가 새로운 화학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피제트하고 요 피제트 사이에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진짜 이 사이에 뭐가 나타난다? 반데르발스 인력이 나타나요. 그럼 이들 자리가 어디냐면요. 여기는 까만 탄소, 여기를 까만 탄소, 여기를 까만 탄소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반데르발스 인력, 이렇게 반데르발스 인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자리가 각각 어디냐면 이탄소, 요 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화학 반응은 자, 여기서 이들 사이에 새로운 화학 결합, 얘들 사이에 새로운 화학 결합은 이 루이스 구조상에서는 바로 이탄소와 이탄소, 요 탄소와 요 탄소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반데르발스 인력은 바로 루이스 구조상 이 탄소하고 요 탄소들끼리의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상호작용은 전자이동을 통해서 새로운 시그마 결합을 만들지만 이탄소하고 이탄소하고 이탄소는 결국 나중에 얘하고 얘하고 얘인데 이 둘이가 실제로 나중에 화학 결합을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전이 상태에서 얘하고 얘가 반대를 발수 인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탄소들이 지금 이거의 관계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반대를 발수 인력이 어떻게 된다? 이 두 분자를 강하게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강하게 잡게 되면서 지금 여기 엔도 프로덕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 있는 예전 EDG 부분하고 이 알킬 그룹이 EDG 부분이라고 했죠. 하고 여기 있는 카보닐 그룹이 최종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표현되냐면 얘네들은 직접 실제로 새로운 화학 결합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 알킬 그룹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오각고리 부분의 카보닐 그룹은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그냥 이중결합, 그 다음 그냥 원래 이중결합으로 돌아오고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녹색 탄소끼리 새로운 분자 간 결합이 이루어졌고, 여기 검은색으로 표현한 요 탄소들 사이에 분자 간 인력이 있었으나 그 분자 간 인력은 분자 간 인력으로 끝난 상태로 이렇게 말려서 결합이 진행되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서 보시면은 표시하지 않았지만 원래 다이노 파일의 이쪽 수소, 얘는 지금 카보닐 그룹의 반대쪽에 있죠. 그러면 이 카보닐 그룹의 반대쪽에 지금 수소가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 그 수소가 여기 그냥 그려지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인 생성물의 구조인데, 이 생성물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그린 게 이거라면 얘를 평면의 루이스 구조 개념으로 그린 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이 검은색으로 칠한 탄소가 결국 이 알킬 그룹인데, 이놈하고 요 수소가 지금 보시다시피 서로 시스 관계죠. 같은 쪽으로 향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요 수소가 알킬 그룹하고 수소가 같은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둘 다 지금 똑같이 업으로 표기를 하게 된 거고, 그것에 대해서 카보닐 그룹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이 알킬 그룹에 대해서 반대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에 대해서 얘를 업으로 그렸을 때 얘를 반대쪽 다운으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지.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 군사용 무기 중에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항공모함? 그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라고 하는데, 바로 항공기를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착륙이 가능한, 전투기가 이착륙이 가능한 배를 바로 우리말로는 항공모함, 그리고 영어로는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배가 뎁다 커요. 뎁다 커서 여기서 전투기가 보시다시피 전투기가 슉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착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착륙한 전투기가 슉 날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런 배를 우리가 그 항공모함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저 항공모함을 전 지구에서 가장 많이 운용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이 운영하는 이 항공모함은 총 7개가 있어요. 7함대가 있고 17개의 함대가 있고, 그 중에 우리 동아시아 이 한중일 바다 앞에는 미국의 그 제7함대가 7개 중에 마지막 7함대가 우리 그 동아시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항공모함을 토대로 한 그런 함대 하나의 전력은
웬만한 국가 하나의 그 전체 전력과 맞먹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의 7개의 항공모함 함대를 펼쳐놓고 전 세계랑 동시에 전쟁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투력은 어느 정도냐면 미국 혼자 먹고 나머지 전 세계가 연합해서 싸우면 좀 비슷한 정도예요. 그 정도로 압도적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뭐 여하튼 뭐 그런 군사, 사회, 정치적인 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건 요 기술적인 문제만 좀 얘기를 하면, 자, 배가 아무리 커도요, 이 쇳덩이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건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를 아무리 이렇게 크게 만들어도요, 비행기가 착륙하거나 비행기가 이륙하기에는 사실 배는 너무 좁은 공간이에요. 그럼에도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 비행기를 착륙시키기도 하고 전투기를 이륙시키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항공모함에는 특별한 장치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항공모함에 이착륙하는 전투기에도 또한 특별한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전투기 하면 다 똑같은 전투기인데, 이게 공군 소속 전투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해군 소속 전투기는 장비가 조금 다른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공군이나 육군을 위한 전투기에는 없는 장비가 해군을 위한 이런 항공모함용 전투기에는 장비가 달려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훅이에요. 훅. 자, 뭐냐면 이 해군용 전투기에는 꼬랑지에 여기 훅이 이렇게 있어요. 훅.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밑에 이렇게 갈고리가 있다고, 갈고리가. 그럼 이 갈고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처음 이륙할 때 요 배 표면에 이 쇠 와이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쇠 와이어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투기가 이렇게 있으면 요 쇠 와이어에 쇠 뭐야? 아니지. 여기 일단 걸고, 그렇지. 상태에서 이게 쇠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전투기가 있으면 전투기 앞하고 뒤에 이제 이렇게 훅이 달려 있어요. 훅.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날개가 있고 전투기가 이제 엔진을 푹 켜고 이제 이륙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떡하냐면 요놈의 이제 이 쇠줄이 여기에 있는 이 뭐냐면 이 전투기 앞에서부터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구나.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게 전투기가 이렇게 있고 이게 쭉 이륙을 하면 앞에 고리가 있는데, 이 항공모함에는 이런 식의 쇠 와이어가 이렇게 장비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투기가 서 있는 상태에서 뒤에 제트 엔진을 막 가동을 시키거든요. 그럼 얘가 막 이륙하려고 하겠죠. 근데 얘를 딱 묶어두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얘가 출력이 최대한 올라갔을 때 얘 바퀴에 있는 고리를 풀면서 이 쇠 와이어로 이 전투기를 잡아서 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전투기 자체의 추진력과 이 배에 장치되어 있는 이 거대한 기계 장치가 이 비행기를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를 이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하는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다른 전투기 조종사들보다 훨씬 더 강한 관속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다른 공군이나 육군 전투기보다는 해군 전투기 소속의 파일럿들이 자부심이 엄청 강해요. 훨씬 조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를 잡고 끌어준 다음에 얘가 여기에서 팍 이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비가 없으면 아무리 배가 크다 하더라도 비행기가 쉽게 양력을 얻을 수가 없어서 이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착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착륙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착륙할 때도 비행기라는 게 워낙 빠르기 때문에 배가 아무리 커도 여기서 제동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가 슉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 배 위에 올라앉으면 이 뒤쪽에도 훅이 있어요. 이 뒤쪽 훅에 또 배에 준비된 쇠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비행기가 앞으로 쭉 날아가서 거의 뱃머리에 도달할 때까지 이 쇠 와이어가 뒤쪽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 안에서 이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군 소속 전투기는 이 앞쪽하고 뒤쪽이 훅이 없어요. 훅이 없기 때문에 이 배에서 이착륙을 할 수가 없죠.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전투기를 전종하면 파일럿인데 그 파일럿이 다 그냥 똑같은 공군 소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군 소속 전투기, 공군 소속 전투기는 역할과 그 다음에 능력도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착륙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얘기를 왜 했을까?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자, 뭔 말이냐면 이게 다이노 파일, 이게 다인이에요. 요게 다이노 파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자, 요게 다인의 평면이고 요게 다이노 파일 평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요 둘 사이에 새로운 화학 결합이 돼야 되거든. 그럼 새로운 화학 결합이 되려면 이 분자하고 요 분자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둘이가 만나야 되겠지. 그런데 보시다시피 얘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 분자고 얘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 분자예요. 즉 이 다이노 파일 그 다음에 얘 다이노 파일 둘 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황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어디선가 쭉 날아오고 자 그럼 이제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서 자 그림을 그려서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해 볼게요. 자 이제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자 요런 식으로다가 다인 분자를 그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새롭게 그리면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자 지금 이게 누구냐면 반응하는 다인입니다. 그리고 얘가 바로 반응하는 다이노 파일입니다. 그럼 이때 이 둘 사이에 어떤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냐면 이 둘 사이에 새로운 화학 결합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때 보시다시피 얘도 고리형 화합물이고 얘도 고리형 화합물이니까 둘 다 평면 기하 구조를 갖는 거예요. 그럼 둘 사이에 어떤 화학 반응이 돼야 되냐면 지금 여기 녹색으로 서클링한 탄소 있죠. 녹색으로 서클링한 탄소. 그 다음에 녹색으로 서클링한 탄소 있죠.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돼? 서로 이렇게 중첩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탄소하고 이 탄소가 결합하고 요 탄소하고 요 탄소가 어쨌건 결합을 해야 된다고. 요런 식으로 알겠어요?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된다고. 그럼 이때 얘가 여기서 이렇게 결합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다인도 자유로운 분자니까 공간상을 막 3차원적으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이 다이노 파일도 자유로운 분자니까 이 공간상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막 어디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놈이 됐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이가 만나서 결합을 해야 된다잉. 둘이가 만나서 결합을 해야 된다잉. 자, 그러면 이 둘이가 만나서 결합을 하는데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 분자도 자유로운 분자니까 여하튼 충돌을 통해서 그 다음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지만 이 충돌을 할 때 얘도 자유로운 분자고 얘도 자유로운 분자니까 이게 쉽게 이유 충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둘 사이 이유 충돌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요 분자하고 요 분자가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냥 만나기는 어렵고 자 얘가 어디선가 쭉 내려오고 다이노 파일이 어디선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요 결합을 해야 되는 이 녹색 두 탄소끼리 결합을 해. 결합하는데 이때 충돌을 할 때 이렇게 충돌을 할지 이렇게 충돌을 할지 뭐 이렇게 충돌을 할지 알 게 뭐야.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녹색끼리 잘 만나야 되거든.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 검은색 탄소하고 검은색 탄소가 반데르발스 인력이 나타나서 이 평면하고 이 평면에 추가적인 인력이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렇게 탁 일치해 반응이 돼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내려올 예정이고 얘는 이렇게 내려올 예정이다. 그러면 이런 식의 충돌에서는 반응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검은색 탄소끼리 분자 간 인력이 나타나면 만약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얘가 이렇게 내려오려고 할 때 분자 사이 인력 때문에 두 분자가 접근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재정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가 이렇게 재정렬이 이루어지면서 이 분자하고 이 분자가 엮이면서 둘 사이의 결합이 새롭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한번 보세요. 어쨌건 이놈이 결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하고 이놈이 결합을 하기에 앞서 이탄소하고 이탄소가 인력으로 끌어주기 때문에 둘 사이 거리가 충분히 유효 충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내려앉아야 되는데 사실은 배도 움직이고 있고 이 비행기도 움직이고 있어요. 두 입자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움직이는 두 입자가 서로 제대로 유효 충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충돌을 했을 때 두 분자가 안착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 이 전투기는 항공모함 위에 내려앉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런 장치가 바로 요 탄소하고 요 탄소 사이에 반데르발스 인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력이 나타나야 이 둘 사이에 요 부분과 요 부분의 유효 충돌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 검은색 탄소하고 이 검은색 탄소 사이에 유효 충돌이 둘 사이에 분자간 인력이 나타나야 이 녹색 탄소, 녹색 탄소 사이에 뭐가 나타난다? 유효 충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딜셀더 반응에서는 이것과 이것 사이에 이 뭐냐면 반데르발스 인력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자 구조가 최종적으로 말려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 말려서 만들어진 이 결과를 그걸 엔도라 한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사이에는 실제적인 화학 결합이 되는 건데 그게 되려면 이 분자하고 이 분자가 유효 충돌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그 옆에 있는 이 탄소 사이에 강한 반데르발스 인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덕에 이런 식의 반데르발스 인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덕에 전체적인 분자 구조가 이런 식으로 말려 구조. 그거를 엔도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그려놓은 그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항공모함 그림을 토대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했으면 결국 이 그림을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냥 이것만 외워도 생성물을 그릴 수 있으면 땡이에요. 그냥 장땡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을 이해하냐 안 하냐는 저 성적 받는 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 결과를 외우시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의 모든 답이야. 요거를 잘 외워두시라. 내가 요거 꼭 기억하라고 했죠. 완전 중요하다. 완전 중요하다. 요 꼭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구조를 이해하시고 결국 하는 건 반드시 요거를 같이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때 이게 엔도 사이의 전이 상태라면 엑소 전이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여기서 엑소 전이 상태는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어쨌건 새로운 시그마 결합은 있지만 엑소는요, 여기에 있는 이 카보닐 그룹이 이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엑소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린 탄소하고 이 그린 탄소가 새로운 화학 결합이 되는 건 되는 건데 요 두 탄소, 카보닐 그룹의 요 두 탄소가 보시다시피 이 두 탄소랑 멀리 배치가 되는 거지. 그럼 얘하고 이런 식의 반데르발스 인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하고 얘는 반데르발스 인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카보닐 그룹이 이 검은색 탄소 반대쪽으로 접근을 하는 이것이 바로 엑소 접근이고 그걸 토대 만들어진 생성물이 엑소 생성물인 거야.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얘하고 얘 사이에 반데르발스 인력이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의 유효 충돌이 이루어질 확률이 아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엑소 생성물은 거의 안 만들어지고 이런 식의 엔도 생성물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타나는 요 반데르발스 인력, 자, 요 탄소하고 요 탄소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탄소하고 요 탄소고 요 탄소하고 요 탄소 사이에 반드르발스 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 두 분자. 여기서 두 분자는 누구하고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다이인과 다이에노파일이겠죠. 두 분자 사이의 유효 충돌 확률을 뭐 한다?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 둘 사이의 반드르발스 인력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생성물 이게 엔도 프로덕트다. 라고 하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완전 중요합니다. 이 엔도 프로덕트를 몇몇 책에서는 또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요. 자, 이렇게 그린 것은 전이 상태 안정화로부터 표현을 한 건데 요런 그림 외에 또 어떤 그림이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자, 파란색으로 그린 뼈대가 보시다시피 다이인이죠. 그 다음 빨간색으로 그린 뼈대가 다이에노파이죠. 여기에서 새로운 시그마 결합이 나타나고 새로운 파이 결합 위치가 이렇게 이쁘지가 않네. 다시 자, 여기가 다이인 뼈대고 여기가 다이에노파일 뼈대입니다. 그럼 새로운 시그마, 새로운 파이가 나타나고 여기 녹색으로 표현한 탄소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것에 대해 여기 그 EBG로 작동하는 알킬 그룹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고 여기에 있는 다운으로 말려 있는 카보닐 그룹은 여기서 이압 해서 요렇게. 그 다음 여기 반대쪽으로 알킬 그룹이랑 같은 시스로 나와 있는 수소가 요 방향으로 향하게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엔도 프로덕트를 다르게 그리는 방법이 또한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엔도 프로덕트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도 있고 이런 그림도 있는데 보통 유기화학 책에는 이 그림인데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딜셀더 반응에서는 전이 상태 안정화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필기를 충분히 숙지를 해서 잘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근데 259 자시관에 뭘 외워야 된다고? 요 그림 외워야 돼. 이거 완전 중요해. 오케이, 됐다.